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기계장치에 의존해 숨을 몰아쉬던 진짜 마서린이 드디어 의식을 회복한 것이지요. 병실을 지키던 간호사는 깜짝 놀라 의사를 부르러 달려나갔어요. 마서린은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달린 하얀 전등 불빛이 눈이 부신 지 미간발을 찌푸렸어요. 입을 때려 했지만 산소호흡기 때문에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 시각 마서린의 옷을 입고 드림그룹 사무실에 있던 오장민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오장민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마서린의 자리에 앉아 채화영의 목을 조르는 이 연극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마서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채화영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이강혁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보고를 했거든요. 대표님, 오장미의 신분으로 입원해 있던 마서린 실장님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강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챙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차가 바닥에 튀었지만 채화영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정말 깨어난 거야? 채화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마서린이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이 30년 전에 저지른 유괴 사실이 모두 탄로 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채화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이강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가서 막아. 누구와도 말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이강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이미 의사들이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어떻게 손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 아이가 입을 열면 내 인생은 끝이야. 채화영은 곧바로 사악한 눈빛을 번뜩이며 다시 명령했습니다. 강혁아, 사람을 준비해. 서린이를 아무도 모르는 해외 요양원으로 빼돌려야겠다. 하지만 오장민은 이미 채화영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의 모습으로 병원에 도착한 오장민은 병실 밖에서 채화영의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어요. 오장민은 근처에 숨어있던 강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호 오빠, 지금 채화영 사람들이 서린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강백호는 장례식장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장미의 부름에 곧장 달려왔습니다. 강백호는 덩치 큰 사내들이 마서린의 침대를 옮기려는 순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옮길 수 없습니다. 사내들이 강백호를 밀쳐내려 했지만 강백호는 변호사 신분증을 내밀며 당당하게 맞섰어요. 그 틈을 타 오장민은 의료진을 불러 상황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채화영의 부하들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오장민은 조심스럽게 마서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벗은 마서린은 아주 가냘픈 목소리로 오장미를 불렀어요. 언니, 나 다 기억나.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마서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오장민은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서린아.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오장민은 강백호의 도움을 받아 마서린을 아무도 모르는 안전가옥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두 자매는 지난 30년 동안의 아픔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어요. 마서린은 채화영이 자신을 친딸처럼 키우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도구로만 이용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오장민은 마서린에게 말했어요. 서린아, 이제 우리 차례야. 내일 드림그룹 창립기념 행사가 있지? 거기서 모든 걸 끝내자. 다음날 드림그룹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꽃장식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채화영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단상 위에 올라 환하게 웃으며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대창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뗐습니다. 드림그룹은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제 딸 마서린 역시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두 명의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입을 벌렸습니다.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체격의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채화영을 응시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명은 안경을 쓴 수수한 차림의 오장미였고 다른 한 명은 휠체어에 앉은 마서린이었습니다. 채화영은 단상 위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눈에 띄게 덜덜 떨렸어요. 마대창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외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우리 서린이가 두 명이란 말이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장내를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오장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마대창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진짜 할아버지의 손녀 마서린입니다. 장내에는 비명 섞인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오장미는 단상 위에 채화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여자는 30년 전에 제 동생을 유괴했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악마입니다. 채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저 여자가 우리 딸 얼굴을 성형해서 나타난 거라고.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던 진짜 마서린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니 채화영 대표님. 제 귀 뒤에 점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훔쳐왔다고 했던 녹취록도 여기 있습니다. 강백호가 준비해온 대형 스크린에 채화영과 이강혁의 대화 내용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의 추악한 목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장미를 훔쳐왔으면 서린이는 가난하게 살았을 거야.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강당 안은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어요. 그는 채화영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노호했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내 핏줄을 가지고 장난을 쳐?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유괴를 해? 채화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금엉금 기며 마대창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서린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마대창 회장은 채화영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내쫓아. 경찰에 신고해. 드림그룹에서 채화영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마라. 경찰들이 강당 안으로 들이닥쳐 채화영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채화영은 끌려나가면서도 오장미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오장미, 내가 이긴 것 같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아들 준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오장미와 마서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비극의 고리는 끊어진 듯 보였지만 현장에 있던 강준호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강준호는 멀리서 장미와 서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채화영이 넘겨준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었지요. 오장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생모 정숙희가 갑자기 눈을 뜨며 잃어버린 기억을 모두 되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숙희는 30년 전의 진실 중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